안녕하십니까. 화이통과성의 문용호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포근해졌습니다. 이제 늦봄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저와 같은 베이비부머 1세대 퇴직자들이 어떻게 새롭게 인생 후반부를 적응해 갈 것인가 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퇴직을 앞둔 분들의 어떤 심리 상태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퇴직 이후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내동댕이 치다시피 조직을 나와서 혼자 방황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내몰리게 됩니다. 일단 공직이든 공공기관이든 대기업이든 일반 기업이든 고위직일수록 그 높이 올라간 그만큼의 떨어지는 낙차가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소위 이제 낙하산을 메고 내려오느냐 그냥 추락하느냐, 이렇게 그 낙하에 비교를 하는데요. 고국 낙하에 많은 분들이 아마 보조 낙하 정도 수준밖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내려오지 않겠나 봅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나라의 회사형 인간들의 그런 생태계를 보면은 회사에 속해 있을 때만 그것이 유효하다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해관계에 따라서 보험성 인맥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권한이 있다든지 할 때는 그 인맥을 과 연결하려고 불나방처럼 몰려들기도 하지만, 이제 회사를 바깥에 그 직위를 잃는 순간 모든 것이 무장해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인으로 오면은 그런 기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맥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현실 한국의 회사형 인간들의 형태다. 소위 월급쟁이들 형태다 이겁니다. 제일 먼저 이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퇴직을 하고 집에 딱 오면은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이렇게 많이 왔던 전화들이 싹 사라진다는 겁니다. 내 수첩 안에 잔뜩 들어있던 그런 인맥들이 아마 10분의 1 이상 싹 다 사라져 버린다. 그나마도 간간히 오는 것은 예의로 좀 몇 번 오다가 영양가 없는 그런 전화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은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는 그런 데서 이제 심리적인 어떤 타격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대비를 미리 하고 있어야 된다. 각오를. 상황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고위직에 있던 이런 분들은 소위 재직 기간 동안 그 기간이 길수록 사회적인 이 퇴화 현상들이 급격히 일어납니다. 비서들이 수발을 해주고 운전수가 따라주고 비서가 또 따라주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지는 없어요, 많이.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허둥대죠. 어디 전화를 하거나 뭘 하려고 해도 방법을 전혀 모른다든지, 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겪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두 가지 어떤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이 자격지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이 다르다 라면서 위축이 돼가지고 상당히 활동 반경이 좁아지는 겁니다.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적당한 자기 어떤 보호 본능으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추스리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골프라든지 여러 가지 평소에 늙었던 거 이런 거, 또 어떤 사람은 스폰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간땡이가 큰 사람 불러요.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 그래서 옛날처럼 똑같이 행동하다 개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으로 딱 들어와서 이제 행동방이 좁아지니까 출근이 안 되니까 집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가장 큰 적은 자기 아내입니다.
평생 같이 해온 아내가 되겠습니다. 처음에야 뭐 그냥 아이고 당신 수고했어. 뭐 그동안 평생 동안 우리 먹여 살린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의 소위 천민 자본주의가 확산된 이 현실에서는 오래 그게 시효 기간이 가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는 그게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일단은 조금 예전과 다르게 된다 그러면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점점 이제 남편을 대한 눈치가 좀 강해지죠. 거기다가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집에 있다 보니까 자꾸 불안해서 뭐 TV를 튼다든지 뭐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자꾸 뭘 뒤져본다든지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은 그동안 갖고 있던 그 아내의 평온권, 가정 내 평온권이 침해받는 겁니다. 그걸 잘 모르면서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채널권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심심하니까 TV 그거 뭐 채널 돌리다가 갈등이 생겨서 큰 싸움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또 조금 이 성격이 치밀한 사람들, 이런 사람, 권위적인 사람들은 자꾸 지적질을 해요. 회사에서처럼. 그래서 뭐 왜 지저분하냐, 뭐 냉장고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넣어놨냐, 뭐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해가지고 그래 서로 간에 조그만 갈등을 이제 발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 관리인데,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식사를 대접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가면은 자기는 자기 하는 대로 사회적인 생활을 했는데 집에 있으니까 뭘 챙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그러다 보면 그 부담을 상당히 가지면서 그 부담이 임계점에 다다르면은 이 갈등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삼식이 세끼, 그다음에 두식이 두 번 먹는다고, 그다음에 한 끼 먹는다고 해서 일식이 님, 이렇게 호칭 자체가 바뀝니다. 그렇게 분류한다는 하고 대우를 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현실입니다. 집에 앉아서 밥 세 끼를 계속 족독한다든지 기다려 있으면은 엄청 그 자유의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연스럽고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 눈치 빨리 채고 대응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상당히 어떤 화근이 된다. 소위 자기의 가정도 파괴가 되면서 그 갈등으로 인해서 또 자기 입지도 흔들리면서 결국은 심적인 타격을 부메랑이 돌아와서 우울증으로 간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이 일탈 현상들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은 상당히 일반적이기 때문에 별도로 얘기할 그런 가치도 별로 없을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이런 냉정한 사회 현상에 관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소위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직하는 사람들은 그런 대비를 미리 심리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익혀두면 좋고요. 이미 이제 나와 있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수습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삼식이 세끼를 탈출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탈출하느냐, 어느 사람 뭐 직장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얘기해서 그걸 다 들을 필요 없고, 도서관으로 일단 도서관을 점거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도서관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아주 굉장히 유럽 수준 이상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일단 책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 편의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카페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고요. 문화시설도 잘 돼 있어요. 거기서 이 컴퓨터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그런 이 비디오라든지 이런 이 시스템, 방송 시스템 이런 게 다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웬만하면은 문화 강좌라든지 문화 공연 같은 것도 거기서 개최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일단 뭐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가면 제일 좋고, 안 하면은 도시락 없어도 구내식당에 가서 뭐 10,000원 아니면은
식사하고 커피 한 잔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래 하면서 도서관에서 읽고 싶은 얘기도 많이 읽고 정보도 좀 하고 검색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조금 피곤하면은 쉴 수 있는 휴게실도 있어요. 가서 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기 가면은 좀 더 살펴보면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도 많이 깨어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 오는 사람은 나름대로 지적인 어떤 능력 수준도 좀 있고 괜찮은 사람,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거기서 또 커뮤니티 이뤄서 참여해서 나름대로의 또 방향도 모색하고 일단 거기서 베이스 캠프를 찾고 탈출,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설계해서 그 돌진할 것인지를 진지를 돌격해 나갈 것, 격파해 나갈 것인지를 연구하고 개척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두 끼 먹고 가면은 일식이 님이 될 것이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는 이 다음 편에서 제가 또 연속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이통 방송의 문용호였습니다.